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인데요. 어제 801원까지 내려가 줬었던 부분 다시 끌어올리면서 마감했습니다. 현재도 계속 여기 830원대의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어제 날짜로 전체적인 시장의 조정이 만들어졌고 오늘 새벽 미 연준 인사의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은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을 가져오면서 모두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 커뮤니티에서 제기가 된 리플 가격 조작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리플 소송 관련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최근 리플의 가격 움직임과 언제쯤 강세장이 나와줄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지까지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하기 앞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서는 앞으로 대세 상승장이 도래했을 때 리플처럼 더 높이 상승할 메이저 코인들을 모아놓은 장기 포트폴리오와 장기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도 같이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포트폴리오는 수익이 나면 다른 종목으로 실시간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을 하면요. 우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격 조작에 대한 부분을 최초로 제기한 이는 바로 XRP 헬스케어 사회적 채택사장 에드워드 파리나 라고 합니다. 그는 리플의 긍정적인 소식 보도, 바로 부분적인 승소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생태계 발전이 지속된 상황에서 XRP의 가격 변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점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파리나 사장은 리플은 지난 1년간 중대 소식 여러 건을 전달했다. 하지만 XRP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불필요한 다른 코인은 협력관계 체결과 같은 소식 한 건이 가격 급등 촉매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밀어볼 때 알 수 있는 코인은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이죠. 아발란체 코인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래도 XRP 가격 조작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불수도 이에 지지하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리플이 급속도로 가격이 상승한 직후 하락한 것이 가격 조작을 의도한 펌프 앤 덤프 전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대대적인 시장 조작이 진행 중이다. 0.01%에 해당하는 부유한 엘리트와 주요 은행 기관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제기했는데요. 반대로 가격 조작 의혹을 부인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JD의 의견입니다. 최근 가격 변동 상황이 예측 가능한 단기 기술적 가격 조정이라고 분석했으며 가격 조작에 대한 반박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뉴스 BTC는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투기 심리와 시장 동향, 세계의 경제적인 상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 변동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라는 점도 덧붙였다라고 하죠. 이런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리플에 대한 호재성 기사들은 계속해서 쏟아지듯이 나와주고 있고 지난 약식 판결에 대해서도 일부 승소를 판결받으면서 사실상 승소를 했다라는 의견들이 줄을 이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리플은 좀처럼 가격이 폭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리플 홀더가 리플 가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요. 지금 지난 시간 저점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리플을 조금씩 상승력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르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일부 승소 판결로 인해서 1,000원 이상 돌파해 줄 것이라고 예상했던 리플이 다시 가격 압박을 받으니까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저점이 높아진 차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세력들의 매집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올렸다가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개미털기 작업을 진행하면서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의 가격 조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최근 속보를 보시면요. 고래들이 집중적으로 XRP를 매집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만 1,100만 개를 매집했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고래들의 세력이 저점으로 추정되는 가격에서 암호화폐 코인 매수에 나선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에는 상승세가 펼쳐질 것을 확신한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음 달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또 한 가지 호재가 있죠. 바로 내달 12월에 유럽에서 XRP ETP가 상장된다라고 합니다. 이 ETP는 ETF와 ETN을 포함하는 상품군을 말합니다. ETF는 펀드죠. ETN은 채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TP가 상장된다라는 건 막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최근 리플의 가격 움직임에서도 보시면 20분 만에 1,000원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는 블랙록에서 리플 ETF를 신청한다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부터였는데요. 가짜 뉴스 이미 판명 나고 다시 가격은 원복 상태를 만들어줬지만 우리는 이로써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ETF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과 그만큼 강력했던 화력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ETP에 사람들의 관심도가 이렇게나 높은 이유는 그만큼 막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최소 억 단위, 조 단위, 경 단위로 움직여주는 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게 되면요.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유럽에서 12월 XRP의 ETP가 상장된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리플 이제 가격 상승 모멘텀에 힘을 더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불어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한 부분으로서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미 증시는 지금 긍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도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포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다음 달 리플의 강세장을 대비한 기관과 세력들은 리플을 계속해서 저점일 때마다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800원대 내려왔을 때의 이 저점기에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고요. 신규로 진입하지 않으셨던 분들,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어떻게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모르시겠는 분들 모두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서 실시간 매매 대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리플은 전량 매수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매집해 나가야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매집하는 방법 같이 공유 드리고 있고요. 리플과 함께 대세 상승장에서 주도주로 같이 움직여줄 이 메이저 코인도 같이 매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 종목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시드 확보가 중요하죠. 그 부분을 위한 단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단기 포트폴리오와 장기 포트폴리오 모두 구성해서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시면서 자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설명드리면 지난주 리플은 지금 2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다라는 기사인데요. 계속해서 XRP는 이렇게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순유입세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25주 연속 유입세다라는 부분 확인되시죠? 이렇듯 계속해서 지난주까지도 순유입이 되면서 기관들은 매주 XRP를 매집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세력들은 어떤가요? 바로 리플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거래량과 보유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부분에서 27%에서 46%로 보유 비중이 더욱더 늘었습니다. 지난주 1,100만 개의 리플 매집한 부분만 보시더라도 기관과 세력들은 계속해서 XRP를 매집해 나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관과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데 왜 리플은 좀처럼 올라가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죠. 이 부분은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만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횡보세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던지면 받고 그렇기 때문에 횡보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요. 지난 시간 이렇게 더 올라와 줬던 이유는 바로 개인들이 스웰 컨퍼런스에서 IPO 발표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줬습니다. 그런데 IPO 발표되지 않았고 다시 실망 매물로 인해서 가격 하락 흐름 만들어내줬습니다.
해줬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저점이 높아지는 부분은 세력들의 매집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에서도 확인이 됐고 기사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많은 전문가 분석가들이 리플의 강세장이 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리플의 가격이 지금 현재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해서 매도를 하셔야 될까요? 많은 개인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떨어지니까 더 큰 손실을 만들지 않으려고 매도를 던지고요. 다시 올라갈 때는 올라가니까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건 추격 매수고 고점에 물릴 확률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들어가셨다가 세력들이 조정 만들어주면 다시 여기 고점에 물려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더 빼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손실 막으려고 여기 구간에서 매도 던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대로 매매를 하다 보면요.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시드는 지금 녹아서 없어진다라는 거죠. 차트는 절대적으로 수직 상승하지 않습니다.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움직여주죠. 많은 분들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이런 움직임이에요. 추격 매수를 하시고 떨어지면 무서워서 매도를 던지시니까 이런 움직임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했을 때도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때도 장기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많은 수익을 거둬들였을 거고 단기적으로 차트만 쫓아 매매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큰 손실 많이 보셨습니다. 기관과 세력들은 멍청이라서 저점에서 매집을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투자의 기본을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에서 최대한 물량을 많이 모아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 오르락 내리락 엄청 반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긴 시간 보면 꾸준히 상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꾸준히 긴 시간 장기적으로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기 수익만 너무 쫓지 마시고요. 확실한 안전한 수익을 보시려면 장기적인 투자는 필수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투자해 나가시면서 매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 또한 초보 시절 단기 급등 종목만 계속해서 쫓아 추격 매수하다가 고점에 물리고 손절하면서 시드 녹은 경험도 많이 해봤습니다. 마이너스만 보면 더 떨어질까봐 손절하기를 반복했었는데요. 하락은 쉽지만 이 녹아버린 시드에서 수익을 더 끌어올리기는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투자를 집중하고 나선 오히려 하락 흐름에서는 감사하죠. 더 저렴한 가격에서 리플을 매집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투자하는 이 코인이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에서 옵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이 리플의 펀더멘탈과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리플을 애플 또는 MS, 아마존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장의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만큼 앞으로 성장할 가치가 무궁무진하고 지금 현재는 미비한 움직임을 만들어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셨을 때 엄청난 가격 폭등을 만들어내줄 코인이기 때문에 리플은 전량 매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적금처럼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죠. XRP의 역사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4년 사이클로 2년 동안에는 하락 흐름, 2년 동안에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는 이 2년 동안에는 매집을 하는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우리는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거다라는 거죠. 이제 2년 동안의 하락 흐름이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대규모 강세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사이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2020년도죠. 바로 SEC가 리플에게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를 했던 해였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플의 가격은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이 만들어낸 리플의 가격 상승 흐름이고요. 지금 내년이면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하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출시가 되게 됩니다. 이더리움 ETF 출시되게 될 거고요. 내달 12월 유럽에서 XRP, ETP가 상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ETF 신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도에는 2월 법원에서 SEC와 합의안을
마련하라라고 명령이 내려졌죠. 2월 합의안 마무리가 되고 4월 정식 판결까지 마무리가 되면 소송 리스크는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를 통해서 챗 GPT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솔라나가 리플을 능가할 수 있나요에 대한 답변은 리플과 SEC 간의 소송과 관련된 우호적인 소식이 전해지면 XRP의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솔라나는 그 속도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즉 리플은 소송 리스크만 해소가 되면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 줄 거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곧 그런 대규모 강세장의 움직임이 다음 달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은 지금 현 저점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최대한 물량 많이 모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과 함께 매도가 모두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단기, 장기 포트폴리오까지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과의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소송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송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이었죠. SEC가 리플에게 두 가지 소송을 제소했는데요. 하나는 리플 판매에 대한 증권성 여부였고 하나는 리플 임원진에 대한 개별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소송이 지나오면서 2022년 리플이 약식 재판을 신청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7월 13일 날짜로 약식 판결에 대한 결과가 나와줬습니다. 결과는 기간 판매에 관련한 부분은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분명한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 즉 증권으로 봤고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 판매분으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증권으로 봤습니다. 미국에서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이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려면 파는 사람이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증권으로 본 겁니다. 즉 리플의 증권성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판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SEC는 중간 항소를 신청했지만 기각이 됐죠. 그에 따라 SEC는 리플 임원진에 대한 개별 소송을 취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SEC가 주장을 했던 건 바로 이 리플 임원진들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걸 알면서도 무모하게 판매를 하고 방조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약식 판결 내용 자체를 보시면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법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어떻게 리플 임원진들이 증권법 위반인 걸 알고 판매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부분을 SEC가 증명을 해내야 소송에서 이기는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증명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 법원이 명령한 XRP 이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그에 관련한 일정을 각각 법원에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지난 11월 9일 날짜로 리플과 SEC는 각각 미 법원에 브리핑 가능 일정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미 법원은 내년 2월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하라라고 명령을 내는 상황이죠. 2월 12일까지 합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최종 마감 기한은 4월 29일입니다. 기간 판매분은 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였었죠. 그 부분은 바로 벌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SEC가 리플에게 7억 7천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요구했는데요. 리플은 7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지불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SEC와 리플은 이 벌금 관련해서 어느 선이 적정한지 지금 현재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최근 칠리플 변호사 제레미 호건과 존 디튼 역시 7억 7천만 달러 벌금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합의금을 SEC가 제시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7억 7천만 달러에는 리플이 기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XRP 전체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리플의 사업 비용과 미국 외에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금액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존 디튼 역시 SEC에 관할 건은 미국 내로 제한되어 있고 XRP의 대다수 판매가 미국 외의 지역에서 이뤄졌다는 걸 미뤄볼 때 7억 7천만 달러가 아닌 미국에서 판매가 된 5% 정도의 금액만이 합의금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속보를 보시면 미 하원에서 SEC 제재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톰 해머 의원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무제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표적으로 삼아 규제를 남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비효율적인 뿐만 아니라 무능하게까지 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작의 눈앞에 펼쳐진 FTX 폰지 사기는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최근 바이낸스를 통해서 CFTC에 대한 위상이 더욱더 올라가줬는데요.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하게 만들어낸 이 상품거래위원회는 명성이 더 높아졌고 무분별한 규제를 남용하고 있는 이 SEC의 명성은 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SEC는 지금 현재 크라켄 기소장에서도 증권성 토큰 목록에서 XRP는 빠졌다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SEC가 XRP를 다시 한번 비증권으로 인정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간 판매에 관련한 부분만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리플 소송은 완벽하게 끝이 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를 보시면 미 SEC가 11월 30일 날짜로 소송 관련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리플 소송건이 논의가 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무조건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산안도 지금 삭감이 된 상황이고요. CFTC 명성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리플을 지금 항소심을 제기했다가는 SEC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리플과의 소송은 원만하게 마무리를 짓고 다른 소송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리플 입장에서도 리플 CEO는 3심까지 불사하겠다, 대법원까지 가겠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SEC와 합의를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소송을 마무리 짓는 게 오히려 리플에겐 득이죠. 그리고 지난 소송으로 많은 기회비용을 날렸던 리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SEC에게 내어줄 건 내어주고 적절한 시기에 IPO까지 진행한다면 리플사의 기업 성장과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으로 더 많은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SEC가 첫 번째 주장을 했던 7억 7천만 달러에 대한 벌금은 무리가 있죠.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높게 벌금을 책정해서 부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봉 협상을 할 때도 높은 가격과 그 최저가를 부르면서 이 중간 단계의 협의점을 찾아가게 되죠. 이 SEC와 리플 벌금 또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금 중간 지점을 찾아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월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기습적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11월 30일 날짜로 SEC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리플은 어느 정도 빨리 합의를 마무리 짓자라는 의견이 나와준다면 올해 안에라도 합의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 관련 소식 빠르게 입수하는 대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 공유 드리고 리플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까지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과 함께 매도가 모두 받아가시고요. 그동안의 리플 자료 그리고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 가입 권유, 후원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